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 플러스의 신강신약과 용신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건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사주에 자, 일간의 힘을 더하는 육신과 일간의 힘을 빼는 육신이 있습니다. 자, 일간의 힘을 더하는 육신은 자, 비견과 급제, 그 다음에 편인과 정인,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 그 다음 편제와 정제, 그 다음에 편관과 정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견과 급제는 비급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인과 정인은 인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은 식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편제와 정제는 재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편관과 정관은 관성이라고 통상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비급은 어떻습니까? 비견과 급제는 일관과 오행이 같고, 그죠? 일관과 오행이 같고, 음양도 같으면은 비견이고요. 음양이 다르면은 급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편인과 정인은요, 일관을 생하고, 음양이 다르면은 정인이 되고요. 음양이 같으면은 편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이요. 식신과 상관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일간의 자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면은 식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르면은 상관이 됩니다. 그 다음 편제와 정제. 편제와 정제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입니다. 그죠? 일간이 다스릴 수 있는 오행이에요. 자, 일간이 다스리는 오행으로 음양까지 같으면은 편제가 되고요. 음양이 다르면은 정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편관과 정관입니다. 자, 편관과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입니다. 일간을 극한다는 이야기는 일간이 거기에 애속되거나 그쪽에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그런 오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은 편관이고요. 음양은 다르다면은 정관이 됩니다. 상생상극의 흐름을 도표로서 알아봅니다. 자, 비급. 비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견과 급제라고 그랬죠. 그죠? 식상은 식신과 상관. 그죠? 식신과 상관. 그 다음에 재성은 편제와 정제. 그 다음에 관성은 편관과 정관. 그 다음에 인성은 편인과 정인입니다. 자, 그 중에서 비급은 어떻습니까? 비급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형제, 자매, 친구, 동료를 비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은요. 식상은 자기 자식이나 뭐 장인, 장모 뭐 이런 부분도 식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성은요. 아내나 부친이 재성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관성은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에 속하고요. 직장이 관성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 육친은 어머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문이나 부동산 뭐 이런 문서 종류도 인성에 속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상생상극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죠. 자, 오행부터 알아보면요. 자, 여기 목입니다. 그죠? 목이 뭡니까? 나무죠. 나무가 불을, 자기를 희생시켜서 불을 만듭니다. 그죠? 불을 살립니다. 이렇게. 자, 나무가 없으면 불이 안 타죠. 그죠? 자, 나무가 자기를 희생시켜서 불을 활활 차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불은 어떡합니까? 자기를 희생시켜서 재를 만들어서 땅을 비옥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재성은, 흙에서는 어떡합니까? 흙의 그 영양분으로 관성이면은, 쇠도 되지만은 열매나 결실을 관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금은 그 열매나 결실이 되기 때문에 그 흙에서 흙의 영양분으로 열매를 생성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열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매에서 물이 만들어져서 다음에 씨앗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생성된 이 물이 다시 나무를 튼튼하게 자라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그 오행의 상생관계입니다. 오행의 상생관계고요. 이걸 육친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육친은 비급이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기 자신이나 형제, 자매, 뭐 동료 이런 쪽이 전부 다 비급, 비견과 급제에 속합니다. 자, 비급이 식상을 생합니다. 식상은 뭡니까? 식상은 여자한테는 아들이나 자식도 되지만은 통상으로 봤을 때는 일도 식상에 속합니다. 자, 자기 자신의 힘을 소진해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을 하게 되니까 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모이죠. 자, 돈을 벌었습니다. 자, 돈을 이렇게 벌고요. 이 재성은 돈에 속합니다. 돈을 벌었으니까
이 관성은 뭡니까? 직장입니다. 자, 직장이나 벼슬이 관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흐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죠? 자, 돈으로 벼슬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부정부패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돈으로 관성, 직장을 사게 되고요. 직장이나 벼슬, 여기서는 직장보다는 벼슬이 더 낫겠네,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여자한테는 관성이 남편에 속합니다. 그렇게 돈으로 직장을 이렇게 잘 번듯하게 구해서 벼슬을 해서 입신양면을 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인격도 좀 더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학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성이 학문이에요. 자, 학문을 하고요. 학문을 했더니 자, 입신양면을 하게 돼서 자기가 더 빛나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밖에서 보이는 이 녹색 화살표가 상생입니다. 그죠? 상생. 여기는 오행의 상생 관계고요. 이 밖에 있는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여기에 파란 부분은 어떻습니까? 육친의 상생 관계입니다. 그죠? 자, 이건 육친의 상생 관계고요. 그 다음 안에 있는, 자, 여기 주황색, 뭐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 주홍색이라 해야 되나, 그죠? 뭐 이 약간 붉은색 이 화살표는 상극을 나타내는 겁니다. 서로 상대편을 제어하는 겁니다. 극이라는 건 제어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관성. 관성은 통상은 법이나 뭐 법률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법에 아니면은 저 육친으로는 남편도 의미가 되고요. 자, 이 법이 어떡합니까? 그 법에 내가 따라야죠. 안 하면 어떡합니까? 구속이 되거나 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법이라는 거는 그죠? 자, 내가 법에 따라야 되고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재성을 극합니다. 재성. 재성이 뭡니까? 통상은 이 재성은 재물입니다. 재물, 그죠? 재물. 남자한테는 부인이 재성이 됩니다. 그 남편이 부인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요즘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재물 창고를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뭐 꺼내 쓸 수도 있고,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극입니다. 관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 재성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인성을 극합니다. 인성은 뭡니까? 이 재성은 재물이라고 그랬죠. 재물이 있으면은 이 재물을 욕심을 내다 보면은 인격적으로 다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탐내다 보면 인격적으로 다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인성은 어떻습니까? 인성이라는 게 모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인성이 모친을 너무 하다 보니까 모친에 의지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게 됩니다. 모친이 밥도 주고 뭐도 주고 잘 주니까 게을러져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직장일도 등한시하게 되죠. 자, 직장일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오행에서 그 상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그 불을 생합니다. 그죠? 불을 생하는데 나무가 불을 생하지 않고 바로 그 불이 생하는 재성으로 가니까 나무가 흙에 뿌리를 받고 흙을 파헤치니까 흙이 못 살게 됩니다. 제대로 쓰지 못한 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 흙은 어떻습니까? 흙에서 열매를 생성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흙에서 열매를 생성하지 않고 흙에서 그 열매가 생성하는 물로 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흙이 물을 막아 쓰는 겁니다. 못 가게. 그죠? 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렇게 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나무를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가 불을 다시 키운다고 했는데, 살린다고 했는데, 그죠? 이 물이 나무로 가지 않고 바로 불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죠? 물로 불을 끄는 과정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극이라는 겁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자기를 태워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해야 된다는데, 그 땅이 생하는 땅에서 어떻게 열매가 생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불이 바로 열매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열매가 열매로 하니까 잘 이해가 좀 힘드는데, 여기 만약에 다시 쇠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불이 바로 쇠를 녹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 극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이게 상극 관계입니다. 서로 상대편이 하는 일을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못하게 막아서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신강사주는 월지가 비견이나 급제나 편인이나 정인인 경우에 월지를 포함한 3개 이상의 글자가 맨 같은 비견이나 급제, 편인, 정인인 경우가 되면은 신강사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비견이나 급제, 편인이나 정인은 어떻습니까?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에요. 그죠?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 월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이면은 신강으로 판별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신강사주 판별하는 거 상당히 쉽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용신 정하는 원칙. 이건 어제 했던 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용신은 반드시 사주 원국에 있는 오행으로 해야 한다. 충이나 형이 되는 오행은 용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용신으로 했더라도 그 충이나 형이 되면은 용신에서 제외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신강사주를 판별을 했다면은, 그죠? 그 신강사주를 어떻게 용신을 잡을 건지, 신강한 사주라고 판별을 했을 때 용신은 어떻게 잡는지, 그겁니다. 그죠? 사주가 신강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비급이 많아서 신강한 경우와 인성이 과다해서 신강한 경우. 그죠? 자, 비급이 많아서 신강하면 어떻습니까? 그 관성을, 관성이 뭐합니까? 비급을 극하는 오행이 관성입니다. 자, 비급을 극하는 관성으로 비급을 극해서 그 일간의 힘을 줄이는 거, 그죠? 관성이 없으면은 식상으로 비급을 설계하고요. 식상도 없으면은 재성으로 비급의 힘을 분산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경우에 희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용신을 도우는 오행으로 희신을 삼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이 많아가지고 신강한 경우에는 재성으로 인성을 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재성을 인성으로 극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없으면은 식상을 용신으로 하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가 그 이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는 명조를 보면서 직접 신강 신약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용신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 현재 이명조는 어떻습니까? 계민년, 임술월, 무오일, 을묘시에 태어난 명조입니다. 그죠? 자, 이 명조의 신강 신약부터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무토일간입니다. 그죠? 무토일간. 무토일간에 도와주는 오행은, 무토일간에 힘을 도와주는 오행은 어떤 겁니까? 같은 그 토오행이거나 아니면은 토오행을 도와주는 화생토로 도와주는 인성이 일간의 힘을 보태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여기 월지부터 본다고 그랬죠. 그죠? 자, 월지면 어떻습니까? 술토네. 그죠? 술토면은 나하고 같은 토오행입니다. 그죠? 토오행이면은 같은 친구로서 도와주는 오행이 됩니다. 자, 여기 연지도 똑같은 토오행이네. 그죠? 자, 이건 비견과, 여기 비견이죠. 그죠? 자, 비견과 급제로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는 어떻습니까? 그 화생토로, 다시 이것도 도와주는 오행이 되네. 그죠? 화생토로 이것도 도우는 오행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월지, 일지, 연지가, 자,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입니다. 그러면 더 볼 필요가 없이 이거는 일단 신강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신강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것도 한번 보긴 할까요?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월목이네. 그죠? 월목이면 어떻습니까? 목극토로 나를 극하는 오행입니다. 나를 극하는 오행이에요. 시지는 어떻습니까? 맨 똑같죠? 묘목인데, 그죠? 다시 이것도 목극토로 나를 극하는 오행입니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임수네. 그죠? 임수는 토극수죠. 그죠? 토극수. 내가 극하는 오행입니다. 내가 극하는 오행이라서 이것도 역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은 토극수네. 그죠? 자,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토극수가 됩니다. 이것도 힘을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지, 시간, 월간, 연간은 어떻습니까? 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월지가 다른 간지보다는 2배 내지 3배의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수로는 3개고, 그죠? 여기는 개수로는 3개고, 이쪽에 내 힘을 빼는 건 어떻습니까? 개수로는 4개가 됩니다. 그죠? 그렇더라도 이 사주는 신강사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신강사주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 신강사주면은 이 사주의 용신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자, 용신을 잡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주가 무엇 때문에 신강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요 세 개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신강해진 사주예요. 그죠?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강합니까? 자, 요게 더 강하죠. 자, 노란 색깔. 그죠? 요게 뭡니까? 비견과 급제예요. 그죠? 비견과 급제. 비견과 급제가 강해서 신강한 사주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관성으로, 관살로 그 비견과 급제,
또는 일간을 극해가지고 그 힘을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관살이 없으면 식상으로 비급을 설기시키고요. 만약 식상도 없다면은 재성으로 비급의 기운을 분산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일단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비견과 급제가 강해가지고 신강한 사주니까 관성으로, 자 여기 관성이죠, 그죠? 정관. 자 관성으로 목극토로 여기 극해서 힘을 줄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을목 묘목이 목오행으로 용신이 됩니다. 자 여기 용신이 되면은 희신은 뭐가 됩니까? 목오행을 도와주는, 자 요 수가 희신이 됩니다. 자 수생목이죠, 그죠? 수생목. 자 그래서 이 명조는 목오행이 용신이고요. 그 다음에 수오행이 희신이 됩니다. 이 명조에서 자 사주 플러스에 여기 현재 만세력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내리시면은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죠? 자 여기 걸록격이 되어 있고 그죠? 신강, 여기 신강이죠, 그죠? 신강사주고요. 자 용의신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위에서 지금까지는 그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셔도 대부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비급이 강해서 신강한 사주를 하나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성이 강해서 신강한 사주를 하나 알아보기로 합니다. 여기서는 인성이 강해서 신강한 사주를 예제로 하나 보기로 합니다. 자 이 명주는 어떻습니까? 신묘년 갑오월 무인일 무오시에 태어난 명조입니다. 자, 이 명조를 가지고 이 명조가 일단 그 신강한지 신약한지부터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명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일간이 무토네, 그죠? 자, 무토고요. 자, 신강 신약은 뭐부터 본다고요? 자, 월지부터 봅니다. 월지. 자, 월지가 어떻습니까? 내 편입니까? 자, 월지가 어떻습니까? 자, 오화네, 그죠? 오화. 오화면은 화생토로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네, 그죠? 자, 화생토로 도와주는 오행이고요. 그 다음 옆에 이건 어떻습니까? 목이죠, 그죠? 예, 목극토, 나를 극하는 오행입니다. 이건 아니고,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은 묘목이니까 아니네, 그죠? 자, 요것도 그럼 아니고요. 이것도 간목이니까 아니네, 그죠? 아니고. 요건 어떻습니까? 요건 아까 월자와 똑같이, 자, 화생토로 나를 생하는 오행입니다, 그죠? 화생토. 그럼 요건 어떻습니까? 같은 무토로 나하고 친구네, 그죠? 친구니까 도와주는 오행이네요. 자, 그렇게 하고. 요건 어떻습니까? 요건 신금이네, 그죠? 신금. 자, 신금이면 어떻습니까? 토생금으로 내가 생하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한테 힘을 보태는 오행은 아닙니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월지 포함해서 월지, 시지, 그죠? 여기 시간. 이렇게 세 개가 나를 도와주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월지를 포함해서 세 개가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면은 신강한 사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신강한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신강으로 판명이 됐으면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주에 용신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용신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이 사주가 무엇 때문에 신강해졌는지를 알아본다고 했죠. 그죠? 자, 신강해진 이유를 알아봅니다. 자, 여기 도와주는 오행이 어느 거라고요? 자, 요거 하고요. 자, 요거하고. 자, 이렇게 세 개가 도와주는 오행입니다. 그 중에서 어떡합니까? 월지를 포함해서 월지하고요. 세 개 중에서 요 두 개가 강해서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요게 더 힘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뭡니까? 요 정인하고, 요도 정인이네. 그죠? 자, 인성이 강해서 신강한 사주예요. 그죠? 자, 인성이 강해서 신강한 사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성이 강해서 신강한 사주는 재성을 용신으로 해서 그 재성을 가지고 인성을 극한다고 했습니다. 자, 재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서 재성이면 어떻겠습니까? 자, 일간이 토오행이니까 토극수로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 재성입니다. 근데 수오행이 있나요? 자, 수오행이 없네, 그죠? 자, 수가 없으면 어떡한다고요? 재성이 없으면은 식상을 용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식상. 식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식상이니까, 자, 여기 상관이 있네, 그죠? 자, 여기 상관. 자, 이거 어떻습니까? 토생금으로 내가 생하는 오행이죠, 그죠? 내가 생하는 오행. 그래서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오행을 용신으로 하고요. 이 금오행을 용신으로 하고 수오행을 희신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자, 요거를 용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1차 용신 후보였던 재성을 희신으로 하는
그런 구조로 이 사주는 용의신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사주에서도 다시 한번 그 밑으로 내려서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 자, 여기 신강사주고, 그죠? 자, 여기 금오행, 요게, 여기서는 뭡니까? 식상이죠, 그죠? 자, 식상을 용신으로 하고, 자, 요 수오행은 뭡니까? 재성이죠, 그죠? 재성을 희신으로 하고, 자, 요렇게, 용의신이 정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강신약을 판단을 하다 보면은 신강신약을 구분하는 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신강신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월지를 포함해서 이 월지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월지를 포함해서 월지를 포함해서 세 개가 내 편이면은 신강이고요. 월지를 포함해서 세 개가 남의 편이면은 신약사주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각각의 그 용신을 구하는 억부에서는 공식처럼 아까 그 신강한 사주는 어떻게 구하는지, 신약한 사주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편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 100% 다 맞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신강신약과 용의신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